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인데, 여기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가정집에서도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참여해 보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시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저거 우리 집 사례인데? 우리 집 사례인데? 그 우리 집에다가 붙여보세요. 그러면 이 사례들이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내 일과 동일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먼저 과세 표준부터 설명해요. 과세 표준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책을 구입한다. 그럼 이 책을 구입하다 보니까 뒤에 가격이 7,000원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이 과세 표준이 이 물건의 가격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가격. 그래서 그 물건의 가격을 정하는 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거. 그리고 세금을 계산할 때 얼마.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10억에 샀다. 그럼 취득 가격은 10억. 그 취득 가격이 곧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은 실제로 거래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가격이다. 그럼 내가 취득했을 때 실제로 내가 얼마를 줬는가, 주고 샀던 그 금액을 취득 당시 가격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 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취득해서 신고 안 하면, 그러면 사실은 신고 안 하면 어떻게 하면 혹시 좋겠는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만약에 정부 공무원이라고 하면, 내가 공무원이라면 상대방이 물건을 취득해서 신고 안 하면 본인 같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추징을 할 때 직접 그 사람이 얼마에 샀는가를 조사해서 추징하겠어요? 아니면 정부가 정해놓은 가격으로 추징하겠어요? 정부가 정해놓은 가격. 공무원 아주 편하게 하시네. 응? 아니, 정부가 정해놓은 가격은 시세의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30% 선이었거든. 이 법이 만들어질 때 30%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인데 내가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10,000원에 신고하면 모든 분들이 뭐라고 칭했냐면 그분한테 바보라고 했어요. 당신 바보냐? 왜 10,000원 주고 신고하냐? 그럼 어떻게 안 되거든? 네가 신고 안 하면 정부가 정해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해서 3,000원으로 계산해 주는데 왜 굳이 신고하냐고. 가만히 있지. 그래서 그때 나온 법이거든요, 이게. 그때는 이제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조사하기가 안 되니, 조사가 불가능하니까 정부가 정한 시가 표준액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 바로 밑에 쭉 보시면 유상 거래를 할 때 이제 본인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 책이 이제 건물이라고 해요. 이 건물을 7,000원 주고 샀어. 그래서 나 이거 7,000원 주고 샀어요 하고 정부한테 신고를 내가 딱 해요. 부동산 거래 사실 신고하면. 그러면 정부 공무원들은 여기에 7,000원이 진짜로 7,000원인가 아닌가 이제 조회를 하고 확인해 보겠는가 안 해보겠는가? 해보겠죠. 그러면 다 해보니까 7,000원 맞네? 그래. 그럼 7,000원 도장 빵 찍어. 그럼 거래 사실을 인정을 했으니까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금액으로 제가 이제 취득세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취득세 신고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잔금이 아니라 계약하고 나서 30일 안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검증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취득세 신고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이제 그 검증이 됐더라도 글이 고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작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공무원님들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요. 그래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7,000원 주고 샀다고 해서 내가 신고하니까 정부가 7,000원 맞다고 검증을 했어. 그런데 이걸 팔았던 사람한테 가서 조회를 해보니까 저는 7,000원 주고 샀다고 했는데 요거를 나한테 팔았던 사람이 나요 그 사람한테 10,000원 주고 팔았는데요. 왜? 뭔 소리 하세요? 우리가 검증해보니까 7,000원 맞던데요? 아니에요. 보세요, 통장. 그 사람이 나한테 10,000원 입금했잖아요. 10,000원 입금했으니까 10,000원이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팔았던 사람한테 10,000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추징을 했던 거예요. 이제 세금을 추징을 해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국세청하고 지방자치단체 이게 연계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산이 왔다 갔다가 잘 안 되니까 지방 공무원들이 국세청에 가서 그 자료를 다 복사를 해와서 전부 다 다시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인터넷상으로 서로 넘겨주고 자료를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긴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 가격이 그럼 정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검증해서 7,000원이라고 검증했던 그 금액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그러면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조사해봤던 게 7,000원이 아니라 10,000원으로 조사 결과가 나한테 이제 지방으로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근데 정부가 그 지방자치단체가 7,000원이라 검증했던 그 금액이 적어버렸으니까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자료가 더 크니까 확인해보니까 더 컸더라. 그럼 그만큼을 세금을 추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거 안 하는 거야? 하죠. 이렇게 처음부터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 일본 국민들은 너 지금 누구 편이야? 그죠? 아니 너 지금 국가 편을 든 거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그게 맞다니까요. 원래 맞았는데 그런데 법이 신고 안 하면 시가 표준액으로 정부 고시가를 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 법 자체가 사실은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내가 신고 안 하면은 사실을 내가 이걸 신고 안 하면 이 사람이 얼마 주고 샀는가를 이 공무원 되신 분들이 이제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원래는 확인해가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세금 매겨야죠. 근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고시된 가격으로만 그냥 세금 매겼으니까 아주 쉽게 일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보다는 근데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자기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조사 자료를 통보받아가지고 우리가 검증한 거하고 비교해봐서 우리 금액이 적었으면 통보받은 금액으로 세금을 다시 추징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요게 지금 이제 그러면 실제 거래한 금액을 거짓말로 신고했을 때는 이제 조사해서 걸리면 세금 이제 물리겠다 이 소리예요. 예전에는 신고 안 하면은 정부 고시가로만 세금 물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래할 때 제대로 신고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거짓말 해야 되겠는가? 제대로. 그러면 안 되죠. 제대로 하면 안 되고 거짓말 해도 안 걸리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문제라네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요즘 전산이 하도 잘 돼가지고 너무 전산이 잘 되다 보니까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그게 다행이에요. 근데 거짓말했다가 걸리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가산세 문제를 가산세를 안 당하려면 정상 거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신고도 정상 금액으로 신고하시는 게 그게 아주 안전한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정부가 검증을 했더라도 국세청에서 다시 한번 세무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게 차이가 나면 차이난 금액을 다시 추징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좋아할 게 하나 있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이거 뭐냐면 우리 그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보면 거의 대부분 법인한테 분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법인한테 분양을 받으니까 그 법인 장부상에서 분양 가격이 정해지면 그 금액으로 그대로 가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프리미엄 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반영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다. 요게 올해부터 법이 개정이 됐어요. 올해부터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마이너스 P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 P가. 내가 이제 집을 하나를 그 분양을 받았는데 P가 이제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10억짜리가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그 9억밖에 안 돼. 그러면 예전에는 10억으로 세금을 물렸어요. 근데 지금은 10억으로 물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마이너스 P를 반영해서 9억으로 그냥 세금을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하고 같냐면 이런 걸 혹시 아신가요? 그 아파트 우리 분양을 받을 때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 잔금 날짜 전에 미리서 잔금을 선납하면 건설에서 일부 좀 깎아주는 거 있죠. 네. 그게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P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짜리 내가 분양을 받고 미리서 입금을 시키니까 얼마를 빼준 거. 얼마를 빼주면 그 얼마 빼준 그 금액만큼은 취득세 계산에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정하고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일단 플러스 P가 붙으면 플러스 P 붙은 만큼으로 세금 신고해야 되고 마이너스 P가 붙으면 마이너스 붙는 그만큼 빼고 나머지만 세금 내시면 되고 이거는 국민들에게 진짜 잘하는 일이에요.
그럼 위에서도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내가 취득한 금액만큼 신고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면 마이너스가 된 것도 우리 정확하게 빼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그대로 신고를 하자. 이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 한번 봐보실래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된 경우 과세표준 적용 사례 그랬어요. 그러면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매매계약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가 10억에 계약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대금을 내가 이런 일이 생기면 10% 깎아주겠다. 그럼 지금 깎아준 거예요? 나중에 일이 생기면 깎아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일이 생기면 깎아준다겠죠. 그러면 나중에 생길지 안 생길지는 지금은 모르죠. 그러니까 10억에 내가 거래를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10% 깎아주겠다. 그럼 10억이니까 10%면 1억 빼주니까 9억이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신고할 때는 9억으로 먼저 하겠어요? 10억으로 먼저 하겠어요? 10억. 왜? 나중에 조건이 성취됐지. 그러면 나중에 조건이 성취됐어. 그러면 10억으로 지금 내가 세금 신고했어. 그런데 진짜로 그 조건이 맞았으면 성취돼가지고 10% 깎아주네? 상대방이 나한테 10억을 돌려주네? 1억을 돌려주네? 그러면 다시 1억에 대해서는 나 취득세 낸 거 돌려주세요 할 수 있겠는가? 왜? 취득 당시에 가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 어려움을 하시네. 이게 취득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그 말을. 아니 1억을 돌려줬으니까 돌려달라. 그 돌려달라가 뭐냐면 경정청구예요. 이 경정청구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니까 많이 낸 돈, 내 돈 돌려주라 이렇게 청구하는 게 경정청구인데 그 경정청구라는 게 전혀 불가능해요. 사실은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면 많이 내는 것을 내 서류를 제출하시고 5년 안에 돌려달라면 전부 돌려주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세금 신고하고 나서 5년 안에만 신고하면 이거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럼 지금 세금 10억으로 내놓고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10% 할인해 준다. 그럼 할인 받아가지고 할인 받았을 때 나 세금 너무 많이 냈으니까 돌려주라.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전부 안 된다는. 그래서 취득할 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사례는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이 알아야 될 것들은 사실은 이거를 대부분 판례로 나온 거니까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상 복합 건물을 유상으로 거래했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아래층은 상가고 위층은 주택이다. 그럼 주상 복합이면 그러면 취득세 세율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주택일 때 세율하고 상가일 때 세율이 달라지니까 이런 것은 그냥 통으로 그냥 상가로 보고 세금 매겨버리면 안 될까요? 비율에 따라. 그러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가는 4% 적용이 되고 주택인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1%부터 3% 사이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상가가 훨씬 세금이 세니까 그래서 비율대로 나누는 게 낫겠죠. 그럼 이 비율대로 나눌 때 혹시 이렇게 나누면 어떻겠어요? 그 주택이 조금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 주면 정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안 좋죠. 그러니까 국민 입장하고 정부 입장을 절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비율대로 그냥 비율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그 비율대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 더 상가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봐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변칙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준공 받을 때는 주택을 크게 했다가 나중에 상가 쪽으로 돌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취득세에서는 일단 면적이 주택이면 주택, 상가는 상가, 실제 면적 기준으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